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좀 포근했던 날씨와 달리 오늘부터는 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15도 내외까지도 좀 커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포근했던 지난 주말 날씨와는 달리 우리 국내외 주식시장에 좀 악재가 좀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주말 내내 카카오가 먹통인 상태로 다소 좀 혼란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우리 증시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쉽게 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3%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1.34%, S&P 500 지수는 2.37% 하락하면서 그 전날 상승했던 폭 혹은 그 이상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모두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0% 하락하면서 219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하면서 67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빠지고는 있는데 좀 덜 빠지죠. 미국 시장이 3% 가까이가 빠졌으면은 과거 같았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3% 가까이 빠져야 되는데 0.67밖에 안 빠지네요. 자, 코스피 한번 흐름을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 개파락을 준 이후에서 일단은 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플러스의 흐름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미국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요.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빠졌다고 하지만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다고 하지만 일단은 뭐 드러났던 거를 뺀 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서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를 한 이후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움직였다라 그러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이유로 올라가서 저에게는 1일 천하, 2일 천하, 3일 천하, 일주일 천하, 뭐 길어야 2주 천하.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시 또 빠질 거다. 얘기를 분명히 다시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갖고 다른 얘기로 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 전날 또 나왔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뭐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안 잡힐 거 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일찍 나왔죠. 그렇게 얘기 나왔으면은 바로 뺄 게 아니고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뭐 반등을 좀 줬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거 빠져나올 때 참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 뭐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 버리니까 지금 매매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선수들만 초단타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초보자들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매매했다가 빠지면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그러니까 손절이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별로 깨지지도 않고 현금 여력도 많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소량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제 선수들만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매매 구간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괜히 초보자들이 들어갔다가 미국 시장이 일주일 내에 다시 저점이 깨져서 나스닥이 많이 깨지고 다우존스가 이미 3만 원 하회했는데 다시 29,000, 28,000을 또 깨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매매하던 사람들은 그거 손절 5% 못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30%, 50%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선수들만 초단타를 하든가, 왜냐면은 빠지면 미국 시장이 들어주면 지금 나스닥 플러스니까 쬐끔은 먹을 폭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 먹으러 들어갔다가 10%대로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니까 그냥 초보자들은 하지 말고 충분히 빠질 때까지, 시장이, 종목들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깨지느냐,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주느냐, 저점이 깨지느냐, 조금 더 관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안한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이 세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 잡았다,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아니면 금리 인상 좀 늦추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경기 둔화인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이미 안 나올 작정을 했으니까. 안 나올 건데 혹시나 그런 얘기로 누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모르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말을 번복을 한다. 뭐 그런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수는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겠죠. 뭔가가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면 그때서는 본격적으로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카카오도 70% 넘게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5, 60%는 빠졌어요. 지금 다른 애들도 지금 60%, 50% 빠진 애들 좀 수두룩합니다. 50%가 양반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50% 빠진 건 양반이고 70%, 80% 빠진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만 강하게 반등 주면 종목들은 매매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든 아니면 반대로 떨어져서 종목들이 여기서 더 처참히 더 빠지든 그게 나왔을 때에서 매매가 좀 유리하지, 어쨌든 지금은 초보자의 영역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오늘 종목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전에 지난주 보면은 떨어질 때 5%씩 떨어졌는데 지금 플러스 나는 솔브레인 6% 올라가고, 일진머티를 7% 올라가고, 에코프로 5%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중간중간에 플러스 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7%나 올라갑니다. 물론 반대로 현대건설이 많이 빠지죠.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많이 올라가는데 현대건설은 박살이 나고, 일단 네옴시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우디에서 방문을 안 한다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경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고 빠지고 아주 정신없어요. 그래서 초보자 영역은 아니니까 미국 시장이 확실히 반등이 줄 때까지는 계속 관망의 기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 좀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은요,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장했던 시장이었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었던 팜스토리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금요일에 잡아줬던 대주산업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3%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닫아 놓을 텐데,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신의 한수 시간대나, 그러니까 장 마감 무렵이나
아니면은 공개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썰을 풀거나 아니면은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전일 표역 종목 대주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선수들 매매 영역인 거고 먹으면 팔아라라는 얘기 드렸죠. 아쉽게도 2.11%까지 올라갔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선수 영역이기 때문에 3,045원 기준으로 이때 잠깐 올라갈 때 2.12%,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3% 그냥 달성됐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은 선수 매매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을 때 팔거나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지금 깨졌죠? 바로 던져야 돼요. 이게 단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단타가 안 되면 그냥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 박살나기를 기다렸다가 대주산업도 쭉 빠지길 기다렸다가 뭐 1,000원에서 사든 500원에서 사든 그냥 싸게 사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갈 거냐. 그럼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호재가 나오느냐. 뭐 그닥 없죠. 그닥 없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오면 미국 시장의 호재를 맞춰서 우리나라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호재보다는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에서 올라가는 호재가 그게 제일 잘 먹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폭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거. 미국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게 수렴형 내지는 이중바닥형에 대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라는 얘기예요. 관망이라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정말 장이 좋아져서 미국 시장이 폭등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종목도 많이 빠져서 단타로 들어가면 되고. 근데 미국 시장이 바로 빠져버리게 되면 관망을 하니까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니까 떨어지면은 안 깨지죠. 그러다가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이런 대주산업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2,000원, 1,500원, 1,000원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싸다 하고 들어가면 바닥에서 50%, 100%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바닥주들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은 나중에 미국 시장이 왕창 빠진 다음에 반등을 줄 때를 대비를 해서 원래 빠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빠지니까 지금은 버텨서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수렴형 비슷하게 버티고 코스닥도 그러고 있고 코스피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전문가 생활할 때에서 요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요랬던 적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만들어지면서 종목들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여기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가 딱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좀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시장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은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주산업은 지난주에서 2.12% 먹었을 때 팔았던 사람들은 다행인 거고 3% 못 올라서 못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장 불안할 때는 현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줄 때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되죠. 한번 폭락하면은 폭락이 폭락을 부르니까 쭉쭉쭉쭉 떨어지면은 그것만큼 좋은 호재가 또 없어요. 또 많이 빠지는 게 제일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LG전자. 자 LG전자 매수 가격은 5만 원인데 잘 안 내려와요. 시장이 잘 버티네요. 잘 버텨요. 시장이 참 잘 버티고 지금 전날도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한번.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좀 흔들리는데 어제 그러니까 전날 10%씩 올라갔던 애들이 뭐 별로 안 빠져요.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도 플러스 나네요. 지난주 10%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 초보자들한테는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라는 얘기로 LG전자 매수 가격 5만 원이고요. 뭐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LG전자가 뭐 9만 원까지 반등을 못 준다는 건 아닙니다. 뭐 8만 5천 원, 9만 원 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봐서는 9만 원 올라와도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올라오면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관망하시라는 의미로 5만 원 말씀을 오늘 LG전자 표역 종목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진행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요,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도 더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란톡방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정원이 딱 1,50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정원이라 이건 뭐 이번 달 안에 뭐 빠르면은 1, 2주 안에 아마 방이 닫힐 것 같아요. 왜냐면 1,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광고쟁이들도 못 들어와요. 왜냐면 방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자,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방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방문을 닫아 놓으니까 광고쟁이들이 그동안에서는 막 휴일에 막 50명, 막 30명 난리를 쳤어요. 50명, 30명, 광고쟁이가 50명씩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 닫아 놓으니까 그래도 들어와 있는 광고쟁이들이 1명, 2명밖에 안 보여서 야,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거리들이 많이 줄었죠. 어쨌든 뭐 로봇이 일단은 제거를 하지만 이게 안 제거되는 것들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또 제거를 하는데 이게 광고쟁이들이 50명씩이나 되면은 직원들이 이걸 쉬지를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자꾸 울리니까 그것도 또 새벽에 또 테러를 하니까. 근데 요즘에서는 문을 닫아 놓으니까 정말 광고쟁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이 좀 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문을 지금 제가 닫았나요? 안 닫았나? 잠깐만요. 이제 닫을 건데 봅시다. 닫았나? 닫았네요. 자, 닫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화부터 그러면 상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KMW KMW 52,000원에 20%. 52,000원에 20%. 네네. 이렇게 지금 손실이 50%가 넘어가는 종목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버텨야지. 뭐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 버텨야 됩니다. 아, 그런데 네. 지금 한 2만 원대 오면은 물타기를 해볼까 싶어갖고. 2만 원 따라 내려와서 물타기를 한다 그래서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아, 내년에 뭐 이거 오지를 뭐 다시 그거 한다고 이런 만약에 말이. 내년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다 줄여버리고 5G든 6G든 필요 없이 했던 애들은 다 망해버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경기가 KMW 좋아야 경기가 좋아야 IT 기업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나 내버려 두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과거에서도 뭐 IMF 때 우리나라 뭐뿐만 아니라 뭐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진 다음에 결국 다음에 안 좋아진 다음에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진 다음에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좋아진 상황으로 한번 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2만 원이 지금 저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오지는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5G든 6G든 저는 지금의 인터넷 속도도 만족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4G도 저는 만족해요. 5G보다는 4G를 해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인터넷 하는 데는 전혀 옛날에 뭐 진짜 2G나 아니면 옛날에 그 56K 모뎀 같은 그때 인터넷 속도는 인터넷을 키면은 얘네들이 버벅 뭐 사진 올라온 속도가 띡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막 속도 100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막 추앙받고 그랬지만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 느끼는 거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는 분명히 빠른 속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래지향성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근데 경기가 되게 좋을 때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데 투자도 하고 뭐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기업들도 투자하려는 것들도 아마 축소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퇴사시켜버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나 뽑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이거를 쉽게 여기서 2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니 미국 시장에는 AMD서부터 엔비디아서부터 해갖고 싹 다 빠지고 있는 거 보면은 2만 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만 있고 나중에 쭉 빠진 다음에 그 올라갈 타이밍은 좀 더 두고 보는 게 올해 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예. 그럼 그냥 지켜봐야 되겠네. 그렇죠. 지켜봐야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얘도 과거 차트를 보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왕창 올라갔으니까 왕창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닥을 찍으면 또 이런 또 형태가 또 나올 겁니다. 일단 박스권을 갈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 형태를 갈 거고 또 올라갔다 떨어진 형태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10년, 20년을 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우상향으로 바뀌는 2012년도의 우상향 아니면 2006년도의 우상향의 차트로 바뀌면 우상향으로 바뀌면 근데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려 꽂잖아요 계속. 우상향으로 요런 모양이 나오면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 요 모양대로 여기가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시가가의 싸움을 가지면 무조건 먹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했다가는 더 깨질 수 있으니까 방향이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잖아요. 네네. 그 우하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빠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과거에는 박스권도 3년, 4년을 줬던 종목이니까 한번 빠지면 그리고 박스권을 주면 정말 정신적으로 멘탈이 부서질 정도로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62,500원에 산 건데 무타기를 해가 이래 맞춰놨는데 과거에 2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요.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에요. 10,000원도 그때도 비쌌네요. 2011년도 전만 해도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돈들이 풀려가지고 그 유동성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언제가 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 13,000원을 넘어간 적이 없던 종목인데 잘. 그렇죠. 그때 재작년인가 언젠가 12월 달에 12만 원까지 간다고 이래가지고 원래 올라갈 때는 목표 가격을 원래 다 증권사든 누구든 다 올라간다 얘기를 하지만 떨어질 때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고 과거에 얘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보면서 그 가격대에 머물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전히 지금 비싼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쉽게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만 있다가 단가를 좀 나중에서 더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참 안 떨어져요, 이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저는 예전에 하도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라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생각을 해서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인데 사신 분들 보면 가격대가 높아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 계속 하면서 가시는 거 저는 그게 좋다고 보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분할 매도 지금도 갖고 있는 비중에서 뭐 3분의 1을 팔아도 되고 5분의 1을 팔아도 되고 왜냐면 아직 안 빠지니까 조금씩 팔면서 가세요. 이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팔고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떨어지면은 그 고점이 아쉬워갖고 손실 날 때까지 갖고 있고 손실 나면 또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 떨어지면은 네이버처럼 되고 카카오처럼 되고 셀트리온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에서 분할 매도 떨어지다 싶으면은 그때는 왕창 매도지 더 추가 매수하거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주가가 2만 원대에서 놀던 애인데 2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갔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더 올라간다는 생각은 그거는 길게 봤을 때에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셀트리온도 카카오 네이버도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네이버도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때 왔을 때에서 제가 했던 얘기도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하라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이거 과거에 5만 원대에선가 3만 원대에선가 여기서 한번 추천했었다가 많이 올라가갖고 이때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조심해라. 이런 거 다시 올라가면은 셀트리온처럼 빠질 거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빠졌듯이 모든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강한 거는 좋아요. 강한 거는. 그냥 매매치기는 좋다는 얘기죠. 근데 매매는 말 그대로 샀으면 팔아야 되는데 깨지면 빨리 던져야 되는 거고 수익 나도 분할 매도를 하든 그냥 챙겨버리든 하여튼 그런 매매가 필요하니까 일단 분할 매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팔든 3분의 1을 팔든 절반을 팔든 팔기는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 삼성물산 11만 5천 원에 10%. 오늘 건설 섹터들이 많이 약하지만 얘는 안 빠지네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잘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따 오후장에 밀릴지는 몰라도 11만 5천 원으로 만약에 올라와 주면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저점이 깨지면은 10만 2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때 거기가 깨지면 얘는 밀로 떨어지니까 만약에 10만 2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8만 원, 7만 원 다시 주워 담으면 되고 지금서부터 11만 5천 원까지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콘텐트리 종량예. 중앙예. 콘텐트리 중앙. 예, 예. 콘텐트리 중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200원이고 예. 20%. 48,200원에 20%. 네. 벌써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52%. 네. 그걸 놓치가지고. 네. 사실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은 과거에서도 이게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었고 그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었는데 얘는 근데 증거금 100%짜리 종목으로 바뀌었네. 그래, 너무 지금. 장이 뭐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네. 얘네들이 원래 J 콘텐트리였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꾼 지는 좀 됐고 계속 네. 차트가 우상향을 했다가 우하향으로 바뀐 이후에서 여기를 지금 벗어나질 못해서 그런데 네. 뭐 메가박스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아, 예. 망할 회사는 아닌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이거 추가로 지금 했어 이 정도거든요. 그때 지금 조금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뭐 이게 최근 3개월 동안 한 5만 원만 갔었어도 어떻게 네. 뭐 좀 챙겼을 텐데 뭐 4만 5천 원도 못 가는 상황이니까 뭐 못 판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장이 안 좋다는 게 이런 걸 보면은 더욱더 느껴지는 게 이게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바닥을 찍고 4만 원, 5만 원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꾸 장이 안 좋으니까 무슨 저점이 없듯이 계속 깨지는 게 일단은 느낌이 좀 싸한데 일단 이 저점이 깨지면 얘는 밑으로도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고 가져가시고 어쨌든 네.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갈 때가 되면 가는데 추가 매수 타임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잡으면 안 되고요. 네. 나중에 좀 더 많이 빠지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노려봐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저점이 어디가 될지를 가늠이 안 돼요, 지금.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큐라클이요. 큐라클.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0%하고요. 26,550원이요. 26,550원? 네. 이거 수익이 한번 났던 적은 없었나요? 6월 달에 보니까 한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이고, 한 번도 올라간 게 없어요.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가 내려왔었어요? 사고 나서는. 26,000원.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6월 이후에 사신 거네, 그러니까? 네네. 6월 이후에서 26,550원. 그럼 저는 6월 2일서부터 현금화하라고 조심하라고 막 노래를 했는데 그때 방송 안 보셨구나. 그때 장 박살날 거라고 그때는 조심하라 처음에는 했잖아요. 못 봤어요.
제가 6월 2일서부터 시장 박살난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빠질 거라는데 그때 지수가 박살났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예.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그때 당시 20% 30% 박살이 났는데 얘도 뭐 시장이 박살나니까 똑같이 뭐 떨어진 거죠. 근데 예. 거기서 사지를 말고 다 박살난 다음에 그 바닥에 샀었으면 단가가 더 낮아졌을 거고 안 갔을 때도 그래도 네. 뭐 조금이라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빠지자마자 그냥 고점에서 그냥 물려갖고 네. 지금은 손실이 너무 커서 이것도 한 5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개인들의 그 매매하는 종목들 보면은 마이너스 50% 60%가 꼭 하나씩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리고 불과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1년 전 얘기가 아니고 뭐 5, 6개월 만에 그렇게 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정도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손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더 빠질 거긴 한데 더 빠진다 그래서 이거는 투매를 하면 안 되고 버텨야 돼요. 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고 네. 버티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물론 더 빠지긴 하겠지만 뭐 얘가 만약에 5,000원까지 빠져도 그냥 버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다듯이 2만 원, 또 2만 5천 원 또 올라갑니다 또. 아, 예. 그때에서는 그냥 한번 끊어줬다가 네. 또 다른 것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만약에 손실을 머금고 그냥 손절할 거면은 마이너스 10% 한쪽이면 그냥 던져도 돼요, 지금은. 네. 근데 이렇게 50%가 넘어간 종목은 그냥 길게 보고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대성에너지 18,000원에 13%. 자, 매수 단가를 보겠습니다. 자, 18,000원대에서 물릴 일이 없는 종목인데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급등한다고 이슈가 있을 때에서 따라갈 자리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 따라가는 게 아니죠.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공략을 했으면 뭐라도 먹고 나올 텐데 이 박스권 저점이 아니고 꼭 위에서 물려요. 대부분 이 위에서 많이 꼬시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물리면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서 만약에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여기서 한 칸만 올라가면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바닥에서 계단 높이가 뭐 60개 내지는 뭐 600개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아플 거를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1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 높이에 떨어진 건 당연히 충격이 틀리듯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10층까지 올라가 있는 옥상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손절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하기로는 일단 여기 저점이 깨지면은 얘는 일로 떨어질 겁니다. 8,000원, 6,000원으로.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요. 왜? 손실이 너무 커서. 18,000원에 물려 있고 손실이 지금 40%나 돼 있죠. 저점이 깨지면은 원래는 손절을 해야 하지만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돼요. 얘가 6,000원을 내려도 버텨야 되고 나중에 다시 에너지 또 란이 또 터져가지고 16,000원, 18,000원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이 안 깨지고 이제 겨울이니까 또 다시 뭐 에너지난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14,000원, 16,000원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입니다. 자, 다음 대한전선 2,550원에 25%. 마이너스 42%. 이것도 뭐 비슷한 경우인데 뭐 간단해요. 설명은 뭐 2,000원 반등 주면은 뭐 손절을 할 고민을 해보든가 아니면 거기 다시 한번 상담을 받든가, 그렇죠? 2,000원을 올라가면은 혹은 2,600원을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면 팔든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차트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장이 좋아야 이게 올라갈 텐데 지금 거래량도 말랐죠.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점점 줄이겠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보유는 보유돼 물타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점이 깨지면 얘도 주식인지라 시장이 깨지고 저점이 깨지면 얘도 충격받겠죠. 충격받고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질 텐데 당장 떨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냥 지켜만 보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맨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또 다시 시장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바닥에서 이쪽으로 다시 가요. 가기는 나중에서 바닥에서 가니까 그냥 긴 시간 동안 호흡을 길게 잡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손실이 이렇게 40% 이상 늘어나는 것들은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더 힘들겠죠. 마이너스 60% 내려오고 70% 내려가고 카카오랑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버티면 나중에 분명히 좋을 날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비중으로만 깨지시고 더 이상 더 늘려가지고 더 깨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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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질문 종목 어떤 거죠? 효성화학. 효성화학? 예, 효성화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 15%? 네. 이것도 한 35% 빠진, 55% 정도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빠졌. 그니까. 얘만 빠진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가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 다 같이 빠진 건데 대부분 다 빠진 차트들을 보면 우하향이에요. 시장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도 우하향 이 차트를 벗겨놔야 되는데 20만 원 돌파를 못하면 얘는 추세 돌파가 안 돼요. 계속 그 박스권 내에서 있는 거지. 20만 원요? 네, 근데 지금 20만 원은 언강생신. 참 갔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희망도 지금 안 갖고 있을걸요? 20% 올라온다는 자리는 지금부터 62%가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겠죠? 네.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28만 5천 원은 더욱더 쉽지 않을 거고. 그냥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얘도 단타는 돼요. 만약에 소량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저점 깨지는 자리가 10만 9,500원이니까 요 자리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했다가 한 13만 원이나 14만 원 선? 뭐 그 정도의 단타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하면은 그 손절을 안 해요, 잘. 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도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단가가 낮아져서 손실이 좀 더 줄어든다 뿐이지 이게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던지고 더 떨어지면은 더 억울해서 못 던지는 경우가 나와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지금은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잠깐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하락을 벗기는 게 아니라서 일단 좋아도 박스권 정도의 흐름?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길게 버티세요, 그냥. 예, 언제쯤이나 좀 회복될 것 같아요. 그거 바닥은 그 함부로 논하는 게 아닌데 뭐 최소한 한 달, 두 달 내에서는 일단은 20만 원 못 넘어갈 거니까 최소 한 달, 두 달은 무조건 지켜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TV 보시나 본데요. TV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전화로 저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들려요. 네. TV랑 있습니다. 대화만 안 돼요. 네네. 네, TV는 늦어서 안 되고 저랑 전화로.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두산 에너지백이요. 두산, 에너지백. 에너빌리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500원에 20%요. 19,500원에 20%. 이거 뭐 사서 물린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랬는데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뭐 이제 풍력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 뭐 태조 이방원 해갖고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는데 이 장이 박살날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단가가 20%고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요. 예. 일단 회사는 괜찮으니까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데 뭐 전망은 있는 건가요? 뭐 전망은 있는데 전망으로 지금 주식이 못 가죠. 지금은 다 투기예요. 지금 다 돈 넣고 단타 지금 외국인들도 단타 많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전망을 보고 얘네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걸 벌써 다 놨더니 어떡해요. 계속 떨어져요. 사고 나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지금 시장은 그냥 세력들이든 뭐 누구든 하여튼 외국인들이든 돈 놓고 그 기업의 가치와 이런 걸 보고 지금 얘네들이 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요. 들어갔다가 움직이면은 단타 치고 빠져나오고 이러고만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는 어떡하죠?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뭐 더 떨어질 때까지 뭐 냅둬야죠,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 때문에. 그러면 더 들어가도 되겠어요? 더 들어가도 되냐고요? 예, 더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면은 지금 얘가 2020년도에 2,100원을 찍고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대, 7,500원대, 5,000원대, 2,500원대. 그러니까 2,500원씩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10,000원서부터. 그러니까 10,000원대 한 번 사고 7,500원에 또 한 번 사고 5,000원 한 번 또 사고 2,500원 사면 그러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10,000원서부터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네, 네. 어디까지 빠질지 제가 확실하게 알면은 64빌딩 팔아갖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차트가 우상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지금 밑으로 지금 더 떨어질 고개를 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10중 팔고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다만 회사가 네. 좋은 회사니까 싸지면 그냥 담으면 돼요. 싸지면. 확 담아가지고 10,000원, 7,500원, 5,000원, 2,500원. 이것도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이라 8조짜리 종목이라 솔직히 한 500억 있으면 100억씩 담고 싶어요, 사실은. 10,000원에 네. 100억, 7,500원에 100억, 5,000원에 100억, 나머지 200억은 2,500원에서 좀 담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량한 회사니까. 네. 근데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장이 안 좋으니까 함부로 담지 말고 일단은 좀 더 네. 기다려 보시고 어차피 물린 아직은 거잖아요. 담을 때가 아니라고, 네. 그렇죠. 어차피 물린 종목인데 나중에 어차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는 거고 맞죠? 네, 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냅둬도 뭐 2,500원 찍고 나중에 다시 3만 원, 4만 원 어차피 갈 종목인데 나중에 뭐 10년 뒤에 가든 20년 뒤에 가든 어차피 갈 종목인데 싸게만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함부로 사지 말고 제가 얘기해드린 10,000원서부터 아니면 뭐 7,500원서부터 뭐 어떻게 딱 정해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사세요. 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거는 봤을 때서는 2만 원 이상은 가는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 내일 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었던 LG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게 살펴보셔라 하는 매수가로 5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8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매수 상황, 지금 표적 종목 매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전일장에 좀 강력하게 덜어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일 거래일째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77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558억 원, 12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카카오 7% 가까운 하락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의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스피 2211선, 67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잘 안 빠져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3% 정도 나스닥이 빠지면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 4% 빠지고 막 3%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러다가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게 생겼거든요. 이게 미국 선물이 일단은 강한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일단은 조금 버티겠다라는 의지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좋아지느냐? 아니요. 좋아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버티는 척을 해요. 이렇게 여기를 박스권으로 버티는 척을 합니다. 뭐 들어주는 척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단타가 됩니다. 왜냐면 당장 안 빠지니까. 근데 지금 뭔가 좋아지는 게 뭐가 확실하게 나와야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고 올라갈 텐데 그러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안 빠지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반등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다면 오늘 매매 치는 사람들은 내일도 먹을 게 나올 거고 내일 매매 친 사람들도 먹을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나와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국은 떨어지면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2% 3% 먹고 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면은 10% 깨지면은 던지면 되는데 그러면 3%씩 3번 먹었고 9% 먹었다가 한 번 깰 때 10% 깨지면은 그냥 마이너스 1%에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3%씩 3번 먹었는데 한 번 10% 무너지니까 억울하니까 갖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서 마이너스 30% 40%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완벽하게 물려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해서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망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고 선수들은 지금 뭐 IT 섹터든 화장품 섹터든 여행주 섹터든 뭐 지금 IT 섹터들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플러스 날려고 그러고 LG디스플레이 아까부터 플러스였고 뭐 네이버도 지금 플러스고 LG전자도 플러스고 뭐 휴캠스도 플러스고 에코프로도 플러스고 플러스 나는 종목들은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네요. 740개, 하락 종목 수 680개. 지금 은근히 종목들 단타 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짧게 끊어야 됩니다. 짧게 끊어야 되고 초보자들은 좀 더 두고 보세요. 뭐 일주일 두고 본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뭐 죽을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좀 안전한 구간으로 왔을 때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초보자들은 관망 그리고 말 그대로 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가 플러스 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오늘 선물이 플러스니까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내일도 단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선수들의 영역.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들은 거기에 또 낚여가지고 결국 또 떨어질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현금화를 잘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가셔야지 괜히 물타기 했다가 더 물리는 경우들을 과거서부터 제가 수차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인데 지난번에 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한번 온라인 강연했을 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장 또 빠질 거다, 더 빠질 거다 그랬는데 그때 대비 시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더 떨어졌죠. 예상대로 됐는데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에서는 제가 시장을 그러면 바닥일 거냐 아닐 거냐 뭐 그런 얘기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고 이따가 신의 한수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입장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